너 죄책감 때문에 자식이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거 아니니? 그게 요즘 육아 방식이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전 10시. 제 손에는 설거지하던 수세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친구를 때려서 안경을 깨뜨렸어요. 담임 선생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금 바로 학교로 오셔야겠습니다. 제 손에서 수세미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툭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를 때렸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영자입니다. 그날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무릎이 시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한 무릎은 날씨가 추워지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손목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 담임 김수연입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민준이가 오늘 쉬는 시간에 친구 안경을 깼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안경을요! 내 게임 얘기하다가 다퉜대요. 민준이가 화가 나서 친구 얼굴을 밀쳤는데 그 바람에 안경이 깨졌어요. 지금 피해 학부모님도 오셨어요. 할머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를 밀쳤다고? 저는 서둘러 외투를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수 잎들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준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걸까? 택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학교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담임 선생님, 깨진 안경을 손에 든 아이, 그리고 잔뜩 화가 난 아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구석에 우리 민준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선생님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피해 학부모 앞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는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피해 학부모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가 게임 졌다고 친구 얼굴을 밀치는 게 말이 돼요? 요즘 애들 다 게임한다고 마음대로 하게 놔뒀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경값은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안경값 문제가 아니에요. 안경 쓴 애 얼굴을 밀치다니. 눈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피해 학부모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또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굴하게만 잊지 않기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이를 제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인준아.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고개 들어. 민준이가 쭈뼛거렸습니다. 할머니, 고개 들라고 했어.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지. 잘못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사과하지 않는 건 비겁한 거야. 민준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민준아, 친구 눈 똑바로 봐. 그리고 허리 숙여서 정중하게 사과해. 안 그러면 할머니, 오늘 너 데리고 집에 안 간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민준이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을 겁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피해 학부모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앞으로 조심해라. 학교를 나와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준이는 한 발짝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치만 봤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화났어요? 할머니, 인준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민준이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화난 게 아니야, 실망했어.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너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는 거 알지? 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 너를 사랑하니까야. 그런데 너는 친구를 때렸어. 게임 때문에.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이러면 안 돼, 알았지? 네, 알았어요. 오후 6시.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학교 가서 왜 빌었어요? 며느리 첫마디가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지나 민준이가 친구 안경을 깼어. 사과해야지. 안경값 물어주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왜 애기를 죽이고 그래요? 선생님도 웃겨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기를 죽인다고? 며느리가 외투를 벗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못하게 쥐잡듯이 잡으니까 얘가 밖에서 터진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다 게임해요.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유별나게 구니까 민준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요. 또 제 탓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내 탓이다 하고 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처음 보는 제 눈빛이었을 겁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너 지금 민준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워킹맘이라 애 못 챙겼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 탓하는 거니?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구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수업 시간에도 허공에 손가락을 놀린다고 게임하는 흉내 내느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한 번 쉬고 며느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 일로 바쁘고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내 몸 부서져라 민준이 돌봤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답하고 계단 오르내리며 민준이 학교 보내고 허리 아파도 무릎 아파도 참았어.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제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 죄책감 덜 짜고 자식 망치는 거 눈 감아주는 게 그게 요즘 방식이니?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애가 친구를 때렸어. 훈육을 해야지. 기 죽는 게 걱정이야. 내 자존심 챙기느라 자식 괴물로 만들 셈이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획 돌아섰습니다. 아, 몰라요. 진짜 말이 안 통해.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거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긴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하니까요. 부모가 못하면 할머니인 저라도 해야 하니까요. 민준이를 지켜야 하니까요. 밤 10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며느리 방에서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제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방문 틈으로 뭔가 쑥 나왔습니다. 하얀 종이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집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게임 때문에 화났어요. 친구한테 미안해요. 할머니한테도 미안해요. 할머니 말 들을게요. 사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악역을 맡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며느리는 저를 미워합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입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알아줬습니다. 8살 손주가 할머니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67년을 살았습니다. 2 아이를 키웠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바로잡아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민준이가 그걸 알아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풀어헤친 채였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오세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사돈어른이? 내 어머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엄마랑 얘기할래요. 우리 엄마는 나 이해해줘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회사에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온다고? 여러분, 이제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입니다. 딸도 며느리 편입니다. 이제 사돈 어른까지 며느리 편을 들러옵니다. 내일이면 이 집 거실에서 저 혼자 3사람과 맞서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워킹맘 무시한다. 애기 죽인다. 옛날 방식 고집한다. 이런 말들이 쏟아질 겁니다. 창밖은 벌써 겨울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나뭇가지는 다 말라 있습니다. 제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픕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민준이가 문틈으로 쪽지를 밀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할머니 말 들을게요. 사랑해요. 이 비뚤비뚤한 글씨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합니다. 민준이만은 제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사돈 어른이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만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돈까지 합세해서 며느리 편을 들 때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물러서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 이 할머니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사돈어른과 며느리 그리고 딸까지 합세한 3대1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 김영자,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겁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